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의견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ADC 개발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안에서는 이 리가켄 바이오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리가켄 바이오 이제 예전에 레고켄 바이오죠. 이제 레고처럼 그 약물을 쌓아서 만든다 그래서 레고캠이라고 지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ADC 관련돼서 링크와 이제 페이로드라고 해서 항체와 이제 링크와 페이로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약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항체는 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빅파마들이 갖고 있고요. 그 항체에다가 이제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링커의 기술과 그 다음에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이 ADC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면역 항암제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면역 항암제는 이미 뭐 키트루다 옵티브로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표적 항암제인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올해 LCB 7일이라고 해서 올해 추가 임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기술 수출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미 기술 수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약으로 되려고 이제 여전히 열심히 지금 인수해간 회사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보통은 이제 뭐 기술을 막기 위해서 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리가켄 바이오가 판 기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ADC 사업의 확대에 따른 리가켄 바이오의 그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폭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는 그때보다도 더 지금 주가가 더 올라서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테크 회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 최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여전히 뭐 좀 눌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가 매수 의견도 들려주셨지만 눌릴 때마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자동차 연료 시스템 부품 제조업체인 코리아 FT. 자, 이 기업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최근 이제 전기차 화재가 계속 좀 몇 번 발생을 하고 나니까 네. 조금은 이제 기피 현상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이로 인해서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품 믹스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상당 부분 대부분의 모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형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형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장이 이 전기차 캐즘 이 기간 동안 뭐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3년 정도 캐즘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면 생각을 했었던 것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돼서 캐니스터를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 증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연초에 많이 오르고 주가가 좀 떨어진 것은 실적이 좀 피크를 찍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감들 때문인데 전 그런 것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뭐 지난 2월달, 3월달처럼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단기 바닥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2차 전지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유창희 대표님, 네. 2차 전지 최근에 이 수급 빈집털이 느낌으로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업황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은 업황이 뭐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가형 전기차,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벤츠 쪽에서 소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3,000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해외 제품도 출시된 제품도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폭스바겐처럼 어떤 배기 조작과 같은 논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면 같은 있는 중국 시장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3원계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황은 좋지 못하지만 네.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전의 카드로 주가는 희망을 먹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것이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쪽에서는 뭐 벤츠가 한 2년 전에도 보면 벤츠가 CATL하고 손잡았다고 하면서 우리도 빨리 LFP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그게 반격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3원계 쪽이라든지 혹은 고용량 그러니까 고사양 배터리 예. 뭐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나노틴 같은 경우는 배터리 화재 열폭주에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코멘트 주셨어요. 업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최근에 전기차 화재를 일으킨 배터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안에서 또 어느 단이 강한가 봤더니 의료 AI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 부각되고 있고요. 성장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JLK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네요. X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한 1년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갈 때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냥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이쪽에 뭐 JLK뿐만 아니라 뭐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핫했죠. 작년 네.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인데 그때 이제 성사진을 제시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좀 실현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또 실현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이제 진단 관련된 11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오늘도 이제 기사가 하나 더 떴던데 지금 뭐 계속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솔루션마다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걸 210개 병원 뭐 다 들어가 있다라고 국내 병원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건당 뭐 18,100원 정도가 수익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미국 가면은 1,040불. 예, 144만 원 정도 되겠죠. 예, 145만 원 가까이 될 텐데 그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일단 미국도 뇌졸중에 대한 오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7% 이상 뭐 오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오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겠냐라고 지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의사분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엔 의사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FDA 승인을 다 마친다라고 하면 11개 솔루션 모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좀 답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 기대감 붙어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네. X 주셨네요. 조금 확인이 계속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AI 관련 영상 의료기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주가가 상당 부분 선 반영됐다가 지금 많이 그것이 이제 뒤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뭐 JLK 같은 경우는 많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반영되는 데는 연말 정도서부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저는 확인을 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그때만 지금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때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생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출이 이 규모 경제가 계속 시연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매출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또 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의 이익이 이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주식을 사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늦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방향이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세가 좀 상방에 있다라면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최근에 이제 한 5월, 6월 좀 반짝 반등하고 나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최근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걸 본다라면 아직은 좀 강한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 정도의 매력이 있는지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님은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유창희 대표님은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CS 윈드입니다. 자 5거래일 연속 우상향 중인데 지금 오늘도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자 분 모두. 이번엔 둘 다 동그라미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뭐 CS 윈드 뭐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씻어내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눌렸죠. 금리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계속 지금 안 좋은 흐름이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또 다시 이제 폭력 관련된 사업들이 뭐 다시 또 진행이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CS 윈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뭐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겠죠. 예, 그렇게 그것까지 이제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예전처럼 뭐 10만 원대도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워낙 강하게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그동안 우려했던 점들을 해소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도 네.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물론 이제 뭐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실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이제 덴마크사 블라츠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와 연계돼서 어떤 추가적인 매출 성장, 이익률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만 하더라도 기업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상당히 박빙입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결론들이 계속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는 재선인 거고요. 어떻게 따지면 해리스는 초선이라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본인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재선을 또 노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초선 때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을 승계하면서도 본인만의 색깔 있는 정책을 뭔가를 보여주려면 저는 그동안 했었던 그 내용들 발표들을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은 아직까지도 대규모의 풍력 단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만으로도 주가 재평가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 기대감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APR의 주가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피부, 의료, 미용 기기도 영위하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네. 들어볼게요. 오늘 보시면 뭐 피부 미용,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APR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예. 네. 그리고 화장품 모두 다 상품을 구성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APR의 미용 의료기기는 좀 경쟁 업체하고 좀 다르게 소형 디바이스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 그러면 언제든 누구든지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샵에 가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샵에 시간을 계속 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도 올해 계속해서 1분기만큼의 성장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부스터 프로가 신규 런칭이 되면서 매출이 급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APR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나서 좀 조정받고 좀 거의 이제 그 공모가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최근 7월달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 화장품 쪽보다는 약간 미용 의료기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미용 의료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K뷰티 내에서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가격적인 매력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미 진출 기대감 더불어서 중국 매출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자리까지 좀 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일부 수출이 조금 예민하게 수출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로 이제 숫자를 약간 좀 뭐 보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APR도 네. 여전히 지금 신규 공장 증설 이후에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고요. 이게 공산품으로 분류된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팔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화장품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은 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다시 한번 뭐 40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PR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